안녕하세요. 연세공감 통증의학과 물리치료사 나윤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평소에 팔꿈치 통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늘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이 질환으로 한 번쯤은 아플 수 있는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의 정확한 병명은 외측 상가염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손목 관절, 손가락 관절을 펴을 시키는 근육들을 팔꿈치 외측에 붙어 있는데 이 근육은 바로 뼈에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육과 뼈 사이에 힘줄이라는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손목, 손가락을 구부리고 펴을 하는 동안 근육의 길이의 변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때 힘줄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힘줄에 생기는 염증에 의해 통증이 생기는 것을 테니스 엘보, 즉 외측 상가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많은 환자분들이 난 테니스도 안 치는데 왜 이런 통증이 생기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태어나서 테니스 라켓도 안 잡아봤는데 왜 아프지? 하고 말이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손목, 손가락을 펴을 시키는 반복적인 행위, 즉 연필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주부나 주방장이 큰 후라이팬을 들고 음식을 볶는 행위, 드라이버를 돌리는 행위, 이런 동작들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평근이 타이트해지면서 짧아짐으로 힘줄에 무리가 오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테니스 선수가 백핸드를 과도하게 쓸 때 생기는 것과 같다 하여 테니스 엘보라 지칭하는 겁니다. 통증 양상은 팔꿈치 외측에서부터 시작해 전환 3분의 1 부위와 손목 뒤, 손등까지 통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테니스 엘보의 자가진단, 셀프 마사지,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는데요. 아픈 쪽 팔을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가볍게 내 몸 가까이 붙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손목을 최대한 펴을 유지한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손등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대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통증이 바깥쪽에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테니스 엘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외측 상가염에 의심이 될 경우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요. 이것은 위팔근의 이두근과 삼두근의 문제, 또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아래팔 팔꿈치 외측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외측 상가염은 팔꿈치 바깥쪽에서부터 약 3분의 1 지점인 이 부분에 통증 유발점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3개의 손가락으로 가볍게 압박을 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로 위로 이렇게 비벼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지그시 압박을 준 상태에서 손목을 위로 아래로 약 15회 정도 해주시면 충분히 근육이 이완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에서든 사무실에서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아픈 쪽 팔을 최대한 구부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손목을 아랫방향으로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손등 위에 가볍게 놓으시고요. 최대한 손목을 아랫방향으로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고 천천히 팔꿈치를 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주먹을 살짝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손목을 안쪽 바깥쪽으로 약 10초 정도 유지하시고요. 이것을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니스 엘보는 근육을 풀고 늘려주는 행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근제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짧아져 있고 약해짐으로써 건의 스트레스가 증가됨으로써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재발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1단계 운동은 팔꿈치에 있는 근육의 근 길이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운동인데요. 집에서 이런 0.5kg의 아령을 사용하시거나 그게 없을 경우에는 500ml의 물병을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이 아령을 가볍게 쥐어준 상태에서요,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10초 유지하시고 5번 반복 3세트 하시면 되고요.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직접적으로 근육이 수축되지 않도록 근 길이가 변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 운동을 일주일 동안 해보고 통증이 없을 때는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단계는 근육의 길이를 간접적으로 변화를 줄 건데요.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펴을 도와줍니다. 그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천천히 근육을 놔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펴을 도와주고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직접적으로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하고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천천히 근육을 놔준다는 느낌으로. 네. 잘하셨어요. 2단계에서는 5회 반복 3세트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통증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3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단계에서는 통증이 없을 경우에 점진적으로 키로수를 늘려주시면 되고요.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려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테니스 엘보에 대한 정보와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을 숙지하시고 꾸준히 운동하셔야 재발이 안 되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는 동안 운동을 꾸준히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테니스 엘보의 반대편인 골프 엘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 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